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정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 동생 부부에게는 아들,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부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월급도 상당히 많았고 능력도 좋았던지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랬기에 동생 부부는 꽤 큰 아파트에 살았는데 결혼 전 제부 부모님이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셔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 남편은 소방 공무원이었고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은 어릴 때부터 남편의 큰 댁에서 쭉 살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랬으니 동생과 저는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꽤 큰 돈을 척척 드리던 반면 우리는 항상 생활비를 계산하고 또 계산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며 우리 엄마는 항상 내가 이래서 결혼 반대했던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살고 있어. 라며 제게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그런 엄마에게 엄마, 우리나라에 소방관이 없다고 생각해봐. 우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우리 남편이 아주 자랑스러워. 자랑스럽긴 개뿔 뭐가 자랑스러워. 이거사. 그게 하필 왜 네 남편이냔 말이야. 예전에 그 은행 다니던 김군이 너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었는데 그럼 김군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더니 아니 소방관이 뭐야 소방관이. 어쩌다 만나기만 하면 엄마는 항상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던 아빠가 참 잘하는 짓이다.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개차반이 되는 거야. 아니 내 자식들은 귀하니까 소방관 하면 안 되고 다른 자식들은 해도 된다 뭐 그런 말이야? 엄마라는 사람이 잘하는 짓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정 소방관님 본부신 해줘야 하니까 가서 닭 한 마리 사와. 아주 실한 걸로 잘 골라와. 엄마를 나무랐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 남편의 가정 환경부터 소방관이란 직업까지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다만 우리 아빠만이 남편을 걱정해주고 몸에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집까지 일부러 오셔서 가져다 주곤 했어요. 이거 생강즙인데 따뜻하게 데워서 우리 정사방 먹여라. 일도 힘든데 무조건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아유 우리 아빠는 딸보다 사위를 더 좋아한다니까. 알았어.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거 아빠가 엄마 몰래 조금씩 모은 거야. 혹시 생활비 부족하면 이걸로 쓰고 정서방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 하는데 라며 제 손에 돈 봉투를 쥐어줬어요. 그런 아빠에게 아빠 안 그래도 돼. 우리 먹고 살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며칠 전에 큰어머님이 쌀이랑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셔서 먹을 게 잔뜩 있어. 라며 아빠가 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정서방이 부모 복은 없어도 큰아버지 큰어머니 복은 있나 보구나. 어쩜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지 내가 항상 고맙구나. 순간 아빠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 말처럼 남편의 큰댁 가족들은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남편의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남편을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아들과 우리 남편을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았고 항상 똑같이 대해줬다고 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우리 남편은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큰댁 가족들에게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친정에 다 모였는데 최서방 이 비싼 걸 뭐하러 샀어? 이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던 엄마의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엄마 생신 선물로 제부가 엄청 좋은 안마기를 사서 보냈던 모양입니다. 별 말씀을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오히려 제 기분이 더 좋네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제부가 엄마에게 말했고 자네는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건가? 내가 자네 얼굴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안마기 선물에 이미 입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부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에 우리 남편이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엄마에게 봉투를 건넸지만 그래 고맙네 라며 엄마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듯 항상 우리 남편과 제부를 비교하곤 했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저 괜찮아 라는 말만 할 뿐 항상 웃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에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기에 되도록이면 친정에 가지 않았어요. 거기다 매사 엄마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 여동생 부부도 우리 남편에게 함부로 하곤 했었는데 여동생 부부는 우리 남편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제부가 형님,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소방관은 월급이 어떻게 돼요? 제가 들어보니 엄청 작다고 하던데 그 월급으로 어떻게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남편에게 물었어요. 좀 작긴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살림을 워낙 잘해서 그냥저냥 먹고 살만해. 그 적은 돈을 쪼개서 쓰니까 처형에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사 입잖아요. 처형 보고 있으면 참 안 돼 보여요. 볼 때마다 맨날 같은 옷만 입잖아요. 그러게 나도 그 부분은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긴 해. 남편이 멋쩍은 듯이 웃고 있었고 옆에 있던 제가 제부를 보며 옷만 번지름하게 입고 다니면 뭐해. 속이 텅텅 빈 강정인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티내고 다니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그렇게 못 살지 않아. 큰어머님이 수시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크게 힘들지 않으니까 제부는 신경 꺼. 에이,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친부모도 아닌데 그렇게 챙겨주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게 친자식도 아닌데 항상 챙겨주시더라고. 라며 제가 제부를 노려봤어요. 엄마가 그러니 동생 부부도 항상 우리 남편에게 함부로 하곤 했는데 그런 동생 부부가 항상 괘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가족들을 별 상관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자부심이 대단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소방서에서 무슨 일이 있는 날이면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후에 나온 남편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그 어르신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내가 너무 늦었어. 그 어르신이 그만. 말을 하던 남편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아무래도 구조가 잘 안 된 모양이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은 최선을 다했잖아. 라며 제가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 뒤도 남편은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어쩌면 남편은 소방관을 하기엔 너무 여린 성격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빨리빨리 털고 일어나야 했는데 남편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최선을 다했고 집에 들어오면 지쳐 쓰러져 자곤 했어요. 그런 남편의 얼굴은 항상 초췌해 보였지만 남편의 눈동자만은 항상 또렷했고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나곤 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남편의 눈동자에 반해 결혼까지 했던 것이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또렷하고 선한 눈동자가 여전히 너무나 좋기만 합니다. 남편은 그 또렷한 눈으로 항상 주변을 둘러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 흉무에 마트로 쇼핑을 하러 가던 중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제게 119에 신고해! 라고 말을 한 뒤 급히 차에서 내려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덕분에 잠시 후 쓰러졌던 할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왔고 곧 도착한 119 구급차에 태워 보낸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런 남편을 보며 도대체 그러한 신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항상 몸이 먼저 반응했는데 분명했던 것은 남편은 다른 사람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소방관이란 일을 하려면 그 정도의 신념은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남편은 자신의 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방에 계시던 큰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고 남편과 제가 급히 큰 댁으로 갔습니다. 사실 큰아버님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지병이 더욱 심해진 듯 했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족 모두 그저 넋을 잃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큰아버님이 결국 돌아가셨고 남편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셨기에 남편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제 눈에서도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른 뒤 며칠 후에 큰아버님이 남편의 사촌형과 우리 부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니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큰아버님의 유언장을 보여주셨는데 그 유언장을 보던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유언장에는
재산 상속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는데 큰아버님에게는 꽤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촌형이 서울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큰아버님과 함께 이리저리 부동산 관련 투자를 꽤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재산을 많이 불리셨던 모양인데요. 그중 일부를 우리 남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말에 우리 남편이 아니 이걸 왜 저한테 상속해요? 엄연히 형이 있는데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큰어머님이 누가 너한테 다 상속한대? 둘이 반반씩 상속한다고 적혀 있지 않니? 조용히 말했어요. 전 괜찮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받아요? 제가 친자식도 아니고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슨 유산까지 상속을 받아요. 난 진짜 괜찮아요. 라며 남편이 거절했어요. 네 큰아버지는 너한테 다 주고 싶다고 할 정도였어. 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말을 하던 큰어머님이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놀랄만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남편이 어렸을 적에 큰 댁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하필 남편의 사촌형만 혼자 집에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안에 상처리가 있어! 어쩌면 좋아! 라며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아버님이시죠. 시아버님이 앞뒤 볼 것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홀로 있던 남편의 사촌형을 구해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사촌형은 살 수 있었지만 시아버님은 큰 화상을 입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상철이는? 이라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시아버님과 둘만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님은 남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혼자가 되었고 그 뒤부터 큰댁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큰댁 가족들은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린 너한테 죄인이나 매 한 가지다. 너한테 항상 미안할 뿐이었어. 그날 서방님 아니었으면 우리 상철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까짓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그런 너와 나누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거라. 큰어머님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주버님도 엄마 말이 맞아.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기로 우린 이미 얘기 다 끝냈어.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도 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큰아버님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돈은 생각보다 꽤 큰 돈이었고 아주버님이 이것저것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덕분에 그 뒤 우리 생활은 더욱 나아졌고 우리는 조금 더 편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그래서 당신 소방관이 됐던 거야?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렇지. 아버지 영향을 받긴 받았었지. 그때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까지 사촌형의 안부를 물었는데 형의 멀쩡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편히 눈을 감으시더라고. 그때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의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 내 꿈은 소방관이 되었어. 물론 내가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큰아버지 큰엄마가 나를 붙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셨지만 아마도 소방관은 내 운명이지 않았을까 싶어. 난 말이야. 불길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무사히 구해낼 때가 제일 행복해. 그렇게 무사히 나온 사람들이 가족들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화염 속에서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 소방관들의 마음은 초조하고 다급해져.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죽음 따위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우리 소방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물론 누군가는 소방관이란 직업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모두가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사명감이 없다면 어떻게 감히 소방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의 말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우리가 꽤 많은 유산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동생 부부가 한 걸음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그러던데 형부 큰아버님한테 유산 받았다며. 사실이야? 친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유산을 줄 리가 없잖아?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동생이 제게 따지듯 물었어요. 아니?
맞는데? 우리 큰아버님이 아주버님이랑 네 형부한테 딱 반절씩 나눠주셨어.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으로 뛰어올 정도로? 제가 동생 부부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게 도대체 얼만데? 동생이 다시 물었고. 글쎄, 니네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도 안 될걸? 거기다 아주버님이 안전하고 괜찮은 투자처도 알려줘서 거기 투자도 해놔서 아마도 더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제부의 표정을 살폈는데 제부의 표정이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언니 이제 이사 가는 거야? 글쎄, 형부랑 상의해봐야 하는데 지금 이 정도 평수면 셋이서 사는데 큰 불편한 것도 없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하던 순간 동생 부부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특히나 제부의 표정은 아주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니, 친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유산을 줄 수가 있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 알아보신 거 맞냐고요? 혹시 사기 그런 거 아니에요? 제부가 흥분까지 한 채 제게 물었어요. 그런 제부를 보며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제부 같은 줄 아나? 제부, 돈 좀 있다고 사람 깔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남편 소방관이라고 그렇게 깔보더니 이제는 우리 남편이 좀 달라 보이나? 제가 제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처형, 돈 좀 생겼다고 이제 말도 막 하시네요? 그러게, 나도 돈이 생기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남편한테 막말하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둘 다 그만 나가. 라며 제가 그 둘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한 동생 부부가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는데요. 그런 동생 부부를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 뒤 우리 엄마도 완전히 변했는데요. 며칠 후에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잔뜩 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정서방 힘든 일 하는데 잘 먹어야 하지 않겠니? 사위사랑은 장모라잖니. 그래서 내가 몸에 좋은 음식 좀 해왔다. 라며 엄마가 식탁 위에 음식들을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정서방을 그렇게 신경 썼다고 그런 말을 해? 그동안 정서방한테 그렇게 모질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다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가. 엄마가 안 그래도 이미 몸에 좋은 거 잘 먹고 있으니까. 그동안 남편에게 모진말이라는 모진말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돌변한 엄마를 보며 사실 정이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왔는데 뭐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니? 왜? 내가 막말하니까 엄마도 기분 나빠? 엄마, 근데 말이야. 난 엄마가 정서방한테 한 거 반에 반도 안 했는데 지금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정서방은 그동안 그 막말을 어떻게 참았을까나? 라며 제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말을 듣던 엄마가 이게 보자 하니까 돈 좀 생겼다고 유세인가 본데 애미한테 말하는 뻔세하고는 이거 사.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 엄마가 제게 화를 내더니 쌩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엄마가 우리 남편한테 몹쓸 말을 참 많이 했었고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너무 심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그 뒤 우리는 친정에 자주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장모님이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너무 그러지 마.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야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말했지만 그동안 그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냥 웃고 말았던 남편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고 남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아빠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건가? 아빠가 물었지만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라며 남편이 빙그레 웃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에 남편은 자동차 판매소로 들어갔고 장인어른, 나중에 돈 벌면 장인어른께 꼭 사드려야지 하고 차 한 대 받은 게 있습니다. 장인어른 차가 너무 오래돼서 걱정됐었거든요. 라며 우리 아빠에게 새 차를 선물했어요. 아니네. 자네 돈 생겼다고 이렇게 막 돈 쓰고 다니면 안 되네. 됐어. 그만 나가세. 라며 아빠가 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다 계약했습니다. 라며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 자네 이런 쓸데없는 짓은 왜 하는 건가? 순간 아빠가 남편을 나무랐지만 그동안 장인어른이 제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저 사실 부모도 없었고 그랬는데 장인어른은 항상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잖아요. 항상 감사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꼭 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빨라진 것 뿐입니다. 라며 아빠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라며 아빠가 미처 말을 잇지 못했지만 아빠도 싫은 게 댁은 아닌 듯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아빠에게 꽤 좋은 차를 사줬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가 단단히 삐쳐서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며 제게 화풀이를 했지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라며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장모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 라며 말렸지만 알았어. 근데 당분간은 나도 마음이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남편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 뒤 동생 부부는 우리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는데 둘이서 맨날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네요. 참 그게 뭐라고 우리에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 미치겠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지금도 열심히 소방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힘든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소방관분들과 구급대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